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최미정입니다. 네, 먼저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1학년도 서류평가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큰 변동 사항은 전년도까지 면접 평가에만 도입되었던 블라인드 평가가 서류 평가에까지 확대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명 등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게 되는데요. 특히 공통 고교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전년도 평가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 고려대학교의 서류평가가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학생의 성취와 성장의 모습에 주목하여 평가하였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올해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객관적인 기록만을 토대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화는 자기소개서가 선택 제출 사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2020학년도까지 필수 제출 서류였던 자기소개서가 선택 제출 서류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자기소개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통해서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2019학년도까지 교사 추천서는 필수 제출 서류였는데요. 2020학년도에는 선택 제출로 변경이 되었고요. 올해 2021학년도부터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서류평가 항목의 일부 변경이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와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등 고교 교육 환경의 변화와 본교 인재상을 반영하여 서류평가 항목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서류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는 총 3명의 평가위원이 각자 독립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뒷부분에서 서류평가 항목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중 어느 평가 항목에서라도 2등급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평가위원 1, 2, 3을 제외한 다른 2명의 평가위원이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친 이후에도 또다시 어느 항목에서라도 2등급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 1에서 5에 포함되지 않았던 또 다른 3명의 평가위원단이 논의를 거쳐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형별 서류평가의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외의 전형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60%의 교과 성적은 정량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교과 60%에 해당하는 정량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외 부분과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평가해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외에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위주 전형인 특기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평가하는 정성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서류평가 항목별로 총 6점 척도 A+, A, B, C, D, F 이렇게 6점 척도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서류평가의 평가 항목입니다. 크게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인성, 성장 가능성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학업 역량은 고교 재학 기간 동안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며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부 평가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을 보고 있는 학업 우수성, 그리고 주요 교과와 비주요 교과 간의 성적 편차를 확인하는 고른 학업 성취, 이 외에도 나머지 학업 역량에 부합하는 모든 요소를 종합 평가해서 학업 역량이라는 하나의 평가 항목의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는 각 세부 항목 간의 비중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계열 적합성입니다. 지원 계열에 대한 적성과 흥미가 있으며 해당 계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고요. 기존의 전공 적합성에서 계열 적합성으로 올해부터 평가 항목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한 모집 단위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원 계열과 관련된 활동은 모두 이 계열 적합성 항목에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을 보시면 지원 계열과 관련된 활동의 성과를 확인하는 계열 관련한 역량을 보유하였는가, 그리고 지원 계열과 관련된 흥미와 관심을 확인하는 계열 관련 활동 경험, 이 두 가지 세부 항목 외에도 계열 적합성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 항목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은 공동체 내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그리고 봉사활동 등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이 외에도 리더십이나 책임감 등 인성에 부합하는 기타 요소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봉사활동 실적이나 리더십 발휘 경험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기록뿐만이 아니고, 특히 출결과 관련된 기록은 질병과 기타처럼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의 기록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미인정 관련 출결 기록은 감점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성장 가능성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모든 전형에서 동일한 항목명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각 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형마다 다른 세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면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인 깊이를 확장하려는 지적 호기심을 갖추고 있는가, 또 다양한 영역의 교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이 외에도 환경 극복 노력이라든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의 성장 가능성에 부합하는 다른 요소들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기자 인문 계열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국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를 갖추었는가를 평가하게 되고요.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외국어 관련 교과 성적 및 공인 외국어 성적 등의 어학 역량 수준을 갖추었는지, 세계 문화와 국제 문제와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는지, 이 외에도 이 지원자가 어학 특기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특기자 인문 전형의 특성에 맞는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기자 자연 계열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고요.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창의성과 관련된 각종 교내외 활동의 성과가 있는가, 이 외에도 이 지원자가 자연 계열 특기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의 특성에 맞는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주목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형별 서류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업 역량에 대한 별도의 서류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교과 전형의 정량평가를 통해 반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추천 전형은 계열 적합성 30%, 인성 30%, 성장 가능성이 40% 반영이 되고요.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학업 역량 40%, 그리고 계열 적합성, 인성, 성장 가능성이 각 20%씩 반영이 됩니다.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과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이 40%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학업 역량, 인성, 성장 가능성이 각 20%씩 반영이 됩니다. 기회균등 전형은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25%씩 반영이 됩니다. 이 서류평가 항목 및 반영 비율을 보시면 어떤 평가 항목에 가장 중점을 두고 평가가 진행되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활동별 반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서류별 별도의 배점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하기 때문에 합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정 활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각 평가 항목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지원자는 계열 적합성이 굉장히 뛰어난 반면 학업 역량과 성장 가능성 항목에 대한 평가 요소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지원자는 반대로 학업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계열 적합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특정 활동을 통해서 좋은 평가와 반드시 연결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전형이고요. 모든 학생이 합불의 포인트가 전부 다른 점이 가장 큰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성적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앞서 보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사용하는 정량평가와 그 외 전형에서 사용하는 정성평가에 대한 비교가 되겠는데요. 우선 정량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정량평가의 경우는 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산출식을 통해서 계산된 교과 등급, 즉 상단에 있는 지원자와 하단에 있는 지원자가 모두 2.20 등급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반면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이수자 수, 학기별 성적 변화의 추이, 과목 간 성적의 편차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지원자를 보시면 총 450명 정도의 규모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지원자는 총 140명 규모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성평가에서는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기별 성적 변화의 추이인데요. 상단에 있는 지원자를 보시면 1, 2학기 모두 동일하게 2.20 등급을 받았고요. 하단에 있는 지원자를 보시면 1학기에 비해 2학기 성적이 향상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목 간 성적 편차고요. 두 지원자가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단에 보시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과목 간 성적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점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량평가의 경우에는 상단의 지원자와 하단의 지원자가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되지만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비교하였을 때 상단에 있는 지원자보다 하단에 있는 지원자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평가 시스템의 화면입니다. 자연계열 지원자를 가정해서 주요 교과를 국어, 수학, 영어, 과학으로 설정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 학기별 성적 변화의 추이를 우선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요 교과와 교과 군별 평균 등급 그리고 이수 단위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성적 변화 추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원자는 학년 학기가 지날수록 점점 더 성적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 지원자는 학년 학기가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향의 추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 지원자처럼 주요 교과와 전체 교과의 편차가 큰 경우, 즉 비주요 교과의 성적이 특히 저조한 경우에는 학업 성실성 측면에서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생각하는 수상 경력의 의미는 교내 활동 참여의 우수성과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고 학생의 관심 분야와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공통고교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블라인드 서류평가 상황에서도 수상의 개수와 등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다음 이제 수상 경력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왼쪽 화면에서처럼 특정 항목에 치우치지 않은 두루 우수한 수상 실적을 보이는 경우와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관심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활동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수상 실적 중에 어느 편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지원자처럼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활동 실적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서류평가 항목 중 성장 가능성의 세부평가 항목인 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 지원자처럼 관심 분야의 주요 수상 실적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서류평가 항목 중 계열 관련 역량 보유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수상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계열 적합성에 최종적인 평가 등급이 반드시 우수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열 관련 역량 보유뿐만이 아니고 계열 관련한 활동 경험, 그리고 이외에 지원 계열에 대한 이해 및 준비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열 적합성이라는 하나의 평가 항목의 최종 평가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수상 경력 평가 시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류 평가 블라인드 도입으로 인해 기존 평가와 같이 공통 고교 정보를 통해 대별 시상 기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금 보시는 이 지원자의 예시처럼 학생 탐구 발표 대회라는 대회명만으로는 대회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해당 대회의 성격과 준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주시면 평가자가 해당 활동 기록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몇 시간을 채워야 좋은 평가를 받는가, 또 어떤 봉사를 해야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봉사활동 시수는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의 질을 고려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봉사활동 기관, 활동 내용, 활동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학교 봉사 중에서도 개인 봉사의 성격을 갖는 활동은 개인 봉사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병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와 직접 대면하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의 경우 질적으로 우수한 봉사활동이라고 평가됩니다. 상대적으로 일회성 캠프 또는 온라인 봉사활동과 같은 활동의 기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질적으로 좋은 봉사라고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봉사의 경우에도 환경 정화나 시설 보전처럼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보시는 이 지원자의 경우처럼 장애학생 활동 도우미라든가 학습 멘토링 활동과 같이 개인 봉사의 성격을 갖는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개인 봉사와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진로 희망 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 변경의 여부는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간 진로 희망 상황에 정치가라고 기재된 지원자가 어문계열 학과에 지원한 경우라 하더라도 진로 희망 상황 기재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지원한 계열, 즉 어문계열과 관련해 수행한 활동과 그 활동의 성취 수준, 성장의 모습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로 희망 상황에 어떤 기록이 있든지 간에 지원 계열과 관련된 활동의 성과, 흥미와 관심, 지원 계열에 대한 이해 및 준비도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면 평가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의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평가자에게 자신의 제출 서류를 읽어나가는 방향키를 제시해주는 서류입니다. 별도의 배점은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021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선택 제출 서류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자신의 장점과 특성을 충분히 부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반드시 추가로 설명하고 싶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0점 처리 사항 외에도 기재하시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경우에 0점 처리되며 단계 불합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공인어학 성적인데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외에도 한자와 관련된 지금 보시는 공인어학 성적들을 작성하시면 자기소개서 0점 처리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기관이 개최하는 대회 명칭에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각종 대회 수상 실적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참가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사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사항입니다. 0점 처리 항목 외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논문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 실적, 교회 인증시험 성적 등이 있고요.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지원자의 인적 사항 및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쓰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대상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서 검증하고 있고요. 대학 내뿐이 아니고 대학 간 또 당해년도뿐 아니고 관연도 자료까지 전부 포함한 누적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검사문과 비교문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 측의 정보가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 지원한 지원자의 모집 단위, 성명, 출신 고교뿐만이 아니고 비교문의 대상이 되는 타대학 지원자의 정보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유사도 검색 결과가 확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를 통해 해당자를 처리하게 됩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지원자에게 소명 제출을 요청하게 되고요. 타대학에 제출된 소명서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입학사정운영위원회에서 해당자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표절이 확인되면 부적격 처리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지만 굳이 작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결과에 해당이 되면 부적격 처리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간단한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우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서류평가 시에 중복 교차 확인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되게 되므로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 이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좋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서류평가를 통해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접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안내인데요. 블라인드 면접이란 면접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험생은 면접 고사장에 입시를 할 때 수험번호를 대체하는 가번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면접 고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이 가번호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신 고교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 교복 또는 교표는 착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사장에 비치된 별도의 가운을 입고 면접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면접 평가에 대한 진행 방법입니다. 우선은 면접 대기실에서 전자기기를 제출한 이후에 본인 순서까지 대기를 하시게 되고요. 본인 순서가 되면 제시문과 문항을 읽을 수 있는 준비실로 이동해서 사전에 제시된 제시문과 문항을 통해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고사실로 이동해서 면접관 2명과 1명의 지원자가 2대1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전형별 면접평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전형마다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이 모두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5분의 면접을 하게 되고요.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시간을 10분 드리게 됩니다.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과 기회균 등 전형의 경우에는 6분의 면접 시간을 갖게 되고 이를 위한 준비 시간이 총 12분입니다.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과 특기자 전형 입문의 경우에는 8분의 면접 시간을 갖게 되고 이를 위한 준비 시간이 24분 주어지게 됩니다. 자연계 특기자 전형은 제출 서류 기반의 개별 맞춤 면접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준비 시간이 없이 8분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별로 면접 시간과 이에 해당하는 준비 시간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면접 시간에 비해 준비 시간이 긴 전형의 경우에는 그만큼 제시문과 문항의 개수라든가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면접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석 능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활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면접평가 항목이고요. 나머지 항목은 전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석 능력은 제시문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문 사이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다음 적용력은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주어진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통합하여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평가 항목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지원 전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계열 학습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정도,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끝까지 완수해내려는 자기개발 의지의 자세를 갖추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표현 방식과 면접에 임하는 전반적인 태도의 적절성을 통해 면접 태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전형별 면접 평가는 항목과 반영 비율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 그리고 기회균등 전형의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없고 분석 능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면접 태도가 모두 동일하게 25%씩 반영이 되고요. 계열 적합형과 특기자 전형, 국작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문계의 경우에는 분석 능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전공 적합성, 면접 태도가 모두 20%씩 동일한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자연계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분석 능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대신 자기개발 의지가 40%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시문과 문항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문항에서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답하세요 라고 하였을 때 제시문 가와 나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전 지식만을 활용하여 답변하는 경우 앞서 보신 평가 항목 중에 분석 능력, 적용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문항 간 답변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인데요. 제시문 가와 나 중 나의 견해에 동의한다 라고 답변하였다가 이후에 제시문 가의 견해가 더 우수하다 라고 답변하는 등의 문항 간 답변의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초반부에 두 갈식으로 먼저 답변하고 이후에 이에 대한 근거를 덧붙여서 답변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항별 답변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면접 문항은 후반부 문항으로 갈수록 풍부하고 폭넓은 답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원자의 가치관과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초반에 너무 많은 답변 시간을 사용해서 뒷부분 문항에 충분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항별로 답변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 입학자료실 기출문제 항목을 확인하시면 관연도 기출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설, 출제 의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도우미, 입학설명의 면접 영상을 통해서는 면접 시 유의사항과 우수한 면접 태도 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면접 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실 후와 면접 종료 후에 간단하게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면접 중에는 면접관과 자연스러운 눈맞춤과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긴장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습관들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떠는 학생도 있고 턱을 괴거나 머리를 만지는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습관들은 평소 본인이 면접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계속 돌려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밝고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답변하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올해 진행될 고려대학교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